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남규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타임 시리즈 크로스 섹션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통계 분석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문 분야마다 데이터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먼저 시계열 자료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동일 개체의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시점에서 모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반면 여러 개체들에 관한 특정 시점의 관측치를 모은 자료는 횡단면 자료, 크로스 섹션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횡단면 자료를 여러 시점에서 모은 것을 풀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같은 개체에 대해 반복적 관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각기 다른 개체에 대한 다른 시점의 관찰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풀드 데이터의 한 종류인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 패널 데이터, 종단 데이터 모두 동일한 개체들에 대한 자료가 복수의 시간에 걸쳐 관측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인 패널 데이터는 주로 횡단면 자료의 숫자, 즉 개체의 수 n이 시계열 자료의 숫자, 즉 시점 t의 숫자보다 훨씬 큰 자료를 지칭합니다. 가령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측된 데이터가 패널 데이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면 시계열 횡단면 자료는 t가 n보다 훨씬 크거나 t가 작지 않으면서 n과 비슷한 크기인 자료를 일컫습니다. 정치학, 특히 비교 정치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국가 간 시계열 자료가 대표적인 예로서 데이터의 기본 개체 단위는 국가이고 매년 관측된 자료입니다. 가령 OECD 국가들에 대한 자료인 경우 대략 n은 20개에서 30개 전후, t는 적게는 20개, 많은 경우는 60개 이상의 값을 가집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n은 대략 150 전후, t는 OECD 국가들에 대한 자료보다 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어 사용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닙니다. 가령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쌍이 기본 단위인 자료가 널리 사용됩니다. 국가쌍은 영어로 다이에드로 불리는데 이 경우 n이 1000개에 가깝더라도 n의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고 t가 50이거나 그 이상으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똑같이 시계열 횡단면 자료라고 부릅니다. 종단 자료는 보통 패널 자료와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둘 다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Repeated Cross-Sectional 데이터의 형태도 있는데요. 이는 서로 다른 개체에 대한 다른 시점에서의 관측치를 한데 모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사실 특정 자료를 어떻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추정 방법은 정확한 추정치를 위해 n이 큰 자료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추정 방법은 t 또는 데이터 전체의 수가 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패널 자료의 경우 시계열의 규모는 고정된 반면 횡단면의 규모 n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통 시계열 횡단면 자료의 경우 n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시계열의 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추정법을 시계열 횡단면 자료에 적용할 경우 올바른 추정치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추정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추정 방법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해당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량 경제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추정 방법을 그대로 시계열 횡단면 자료에 적용할 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계열 횡단면 자료는 복수의 개체를 여러 시간에 걸쳐 관측하여 얻은 자료이므로 단위와 시점당 관측지를 모두 모은 것입니다. 표는 실제 TSCS 시계열 횡단면 자료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기본 단위는 국가이고 연도별로 여러 변수의 관측치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자료를 단위별로 정렬한 후 연도별로 정렬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국가인 미국에 대한 연도별 자료가 먼저 나오고 다음 국가인 캐나다의 연도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여주기 위해 국가마다 5개의 관측치만을 보여주었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점의 수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시계열 횡단면 자료가 정치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될까요? 시계열 횡단면 자료는 여러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보다 더 많은 관측치를 제공하여 더 많은 정보와 변동성을 제공합니다. 가령 30개 국가에 대한 30년간 자료가 있다면, 그리고 모든 국가가 같은 수의 관측치를 지니고 있다면 N이나 T의 개별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총 관측치 수는 900개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관측치 수로 인해 통계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사회과학 이론들은 시간 및 공간과 관련된 예측을 하는데 시계열 횡단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패턴과 공간과 관련된 패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시 공간과 관련된 예측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국가에서 시작한 민주주의 혁명은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계열 횡단면 자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만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겠죠. 셋째, 개체별 또는 시점별로 반복적으로 관측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체별 또는 시점별 이질성을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변수의 영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아니면 개체에 따라 변하는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질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계열 횡단면 자료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였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에서의 비롯되는 통계적 문제와 시계열 자료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문제점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게다가 시계열 횡단면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통계적 문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상술한 장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시계열 횡단면 자료는 현재 정치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제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첨자 i는 개체를 의미하고 첨자 t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시점과 개체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변수는 모두 두 첨자를 붙여 표현합니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모두 개체 i와 시점 t마다 관측되므로 두 첨자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종속 변수, x는 설명 변수, 베타는 회귀계수 벡터입니다. 마지막으로 uit는 관측치 it의 오차항입니다. 해당 모형에서 베타에는 아무런 첨자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이는 모든 개체와 시점에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첨자 i가 베타에 붙어 있다면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개체별로 다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첨자 t가 붙어 있다면 시점별로 다름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모형은 설명 변수와 오차항이 독립적이라면 그냥 보통 최소 제곱법 OLS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의 개체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통합해 추정하는 방법을 Pooled OLS, 통합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제곱법이 일관된 추정량을 갖기 위해서는 오차항의 분산이
동일한 등분산이라는 가정과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오차항의 분산이 개체마다 달라서도 안 되고 시점에 따라 달라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개체의 오차항이 상관관계를 지내서도 안 되고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끼리 상관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일 개체에 대해 반복적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모은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가정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위의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OLS 추정치가 편향적이거나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반을 다룰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다루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개체별 일일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정효과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